초한, 대전, 천하통일과 아방궁, 백두산인 금강산을 불암산이라고 합니다. 밝은 함산이라는 의미로 진시황제의 진나라 수도가 있었던 함양, 함안은 불암산인 백두산에 기대고 있어야 됩니다.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상림원은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으로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에 명청 조선의 왕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다고 하는 상림원을 살펴봅시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조선이 건국된 관중의 한양장안을 둘러보고 그 감흥을 읊었는데 제목이 신도팔경시입니다. 이를 인용합니다. 신도란 한양장안이고 신도는 경도인 개경의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천홍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앗고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정도전의 상호는 상림원을 줄임말인데 상림원은 진나라에서 조성했던 것을 한나라에서 다시 조성했던 것으로 물론 세세 몇 년 시간이 흘렀어도 상림원은 그 상림원입니다. 문화원형 백가의 상림원조를 인용합니다. 진나라 때 조성된 어원, 섬서성 장안현 서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상림원이 장안현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무대 무지개에 닿아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령을 그렸구려. 곤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에 상서로운 기운설에 있어 일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상기 상림원이 있었던 서울의 도성을 철옹성이라고 했는데 다산 정약용의 시에서는 철옹성이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관중의 정조대왕이 계시는 곳이 바로 화성이며 이곳 관중이 또한 물의 근원인 수원이기도 합니다. 반란의 시대, 진승과 오광의 난. 그동안 아방궁, 만리장성, 진시황릉의 건설 등이라는 폭정에도 불구하고 진나라의 강한 군사력에 숨죽이고 있었던 민심들이 진시황제의 사후 드디어 분출하기 시작했으니 그 처음의 신호탄이 진승과 오광의 반란이었던 것으로 진승이 진나라에 대항해 수도로 정한 곳은 옛 제후국 진나라의 땅으로 관중의 한강 너머 노나라 국부가 있었던 곳이며 진승 자신의 송씨의 본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황제국 진나라를 멸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불을 당겼으니 초한지의 영웅 항우와 유방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의 고향 풍패. 비는 주나라의 태빈 빈주 혹은 빈국이다.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가 한나라 유방의 고향 풍패이기도 하다. 모두 다 신증동궁 여지승남의 전주배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남 구격본의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형승,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용수하다. 주나라의 조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역사 속의 전주가 항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였던 것으로 유방이 이곳 패국을 기반으로 진나라에 도전해서 결국 섬서인 관중 안에 연나라 지역 패상까지 진출하여 진 3세 황제의 항복을 받았지만 항우의 모력에 굴복하여 군대를 관중에서 철수했던 것입니다. 소초패왕 항우. 소초란 항우가 옛 자신의 모국인 초나라를 기반으로 진나라에 도전해 진나라를 멸했으므로 항우가 건국한 나라를 소초라고 했던 것으로 항우는 관중의 화성 근처에 홍문에 연해서 유방을 굴복시키고 드디어 제왕의 성 한성 국내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항우는 관중의 진나라 궁실을 파괴합니다. 동파소식의 봉상팔관의 제2수 저처문을 인용합니다. 우뚝 솟은 개원사 아마도 기념관의 예토인 듯하구나. 저의 선왕이신 목공 시절에 서로 막아 주저가 초나라와 약속하여 무한님께 맹세하고 만대토록 어기지 말자 기약하였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뒤를 이은 왕이 수많은 재난을 감히 빚어냈나니 조처문에 등장하는 개원사인 기념관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것으로 진왕 자영은 속고대제하고 항우에게 빌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라를 잃은 왕으로 죽어도 유한이 없지만 죄 없는 백성들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항우왈 진시황제가 초나라를 멸하고 우리에게 행했던 참혹했던 창극을 잊을 수가 없다. 오직 그것을 갚는 길이 있을 뿐이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고 했던가. 아방궁을 태운 불은 석 달을 타고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기에서와 같이 소처패한 황제 항우는 비록 관중의 수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직접 관중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제 왕의 성인 관중을 장악하는 자가 관중의 왕이 아닌 천하의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왕 유방. 철군한 항우는 진나라의 9년제를 모두 폐지하고 주나라의 봉건제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공신들에게 복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진나라와 싸웠던 흉노의 세력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흉노는 진나라에게 멸망당한 한위조 연제초의 제후국 연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유방에게 주었던 봉지가 한양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저 내용의 심취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유방의 봉지 한왕에 그가 건국할 나라가 한나라인 이유와 그가 도읍할 수도 등 모든 것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러한 문제를 밝히고 설명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수박 겉핥기식의 실력이란 얘기입니다. 항우에게 가장 골치 아픈 곳이 진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자신이 철저히 파괴한 진나라의 수도에 가장 골치 아픈 유방을 왕으로 옹립했던 것으로 진나라를 멸한 항우는 기원전 206년 12월 전역의 땅을 나누어 함께 진나라를 공격한 18명의 제후들에게 분봉하였다. 그런데 이때 항우와 범중은 유방을 의심하였으나 이제 와서 약속을 저버릴 수도 없었고 또한 여러 제후들이 이로 인해 자신들의 배반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관중을 4개의 나라 즉 한, 옹세적으로 분할하고는 그 중에서도 길이 험해 유배지로나 여겨지던 파촉을 유방에게 주어 한왕으로 봉하였다. 또한 진나라의 옛 장소들인 장안, 사마은, 동해 등을 각각 옹왕, 세왕, 조왕으로 봉하여 유방이 파촉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견제하였다고 했습니다. 화산, 금강산, 한라산으로 둘러싸인 관중 지역을 살펴보면 몇 개의 관의 설치와 성으로 외부에서 관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초롱성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관중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항우가 진나라가 있었던 껄끄러운 땅 관중을 유방에게 봉지로 주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우의 수도 팽성. 그러면 항우는 제왕의 성 관중을 유방에게 주고 자신은 어느 곳에 있었을까요? 항우가 있었던 수도가 바로 팽성입니다. 이것을 신정동궁 여지승남에서 찾아봅시다. 다음 백가의 평택군을 인용합니다. 평택현은 충청도에 소속된 작은 고을이었는데 1505년 등 여러 차례 경기도로 이관되기도 했다. 별호는 팽성이었다. 평택을 팽성이라고 합니다. 팽성이란 팽원 팽주에 있었던 성이 팽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멸성 팽원 영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이 팽원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팽성입니다. 안주와 안시는 동일한 지역으로 저자는 팽성을 왜 평양으로 비정했는가 하면 안시성의 성 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우의 입장에서는 신안 대학살에서 항복한 진나라의 병사들을 대량 살육하였고 관중의 궁궐을 불태웠기 때문에 과연 천황님이 계셨던 곳에서 정사를 펼치는 것이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안주는 제후국 위나라가 있었던 지역이라 항우가 이곳의 수도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평택을 팽성이라고 합니다. 평땅에 있었던 연못이 평택이고 성이 바로 평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우의 수도 팽성이 경도인 서울의 서부인 서경의 평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황제 항우와 한왕 유방이 위치한 곳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초한 대전. 한왕 유방은 항우가 황제 초왕 의제를 피살한 것을 명분으로 드디어 관중에서 항우 타도의 불을 당기게 됩니다. 해하 전투. 영웅 항우는 해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동성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해하 전투의 무대 해하가 안휘성 정원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원, 평안도 기성의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본래 고려의 만양군이었는데 성종 13년에 평장사 서예에게 명하여
여진을 공격하여 죽고 성을 쌓아서 귀지라고 불렀고 고종 18년에 높여서 정원 대도부로 하고 정주목으로 고쳤다가 뒤에 주치를 마산의 남쪽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귀성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귀성은 불이 부도성인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항우와 유방이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근처에서 마지막 일전을 치렀던 것입니다. 동성, 항우와 최후를 맞은 동성이란 경상도 사천의 군명을 동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해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동성천 현동쪽 1, 2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진해의 군명을 우산 팔진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안의 군명을 난지나 월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진해 금성 금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진국 평원 숙주라고 합니다. 진안 진해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은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 지역이었습니다. 천하의 영웅 황제 항우가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개경에서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